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5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얼마나 적합한 얘기인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완벽한 검찰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 이제 당정청, 여기서 청은 용산을 가리키는 얘기죠.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하여 장악됐다. 2019년 검찰 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문제제기했을 때 과한 규정이라고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앞다투어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쓰고 있다. 군부 독재는 오래전 종료했지만 이제 검부 독재가 들어섰다. 쇼쇼쇼가 준비되고 있다. 하나의 세력은 6.29 선언으로 2인자 노태우 당선을 이루어내고 집권을 연장했다. 한동훈도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할 것이다. 6.29 선언 후 어떻게 노태우가 당선되었는지 명심해야 한다.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그건 뭐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대통령 2인자가 집권당의 대표가 됐다. 그 다음에 하나의 세력이 6.29와 같은 그런 정치 이벤트를 기획했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런 걸 기획할 것이다. 세 번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김대중 씨의 분열 때문이었다. 아마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과 아주 유사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우선 그냥 겉모습만 보자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과연 정권의 2인자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뢰, 이런 걸 감안한다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고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과 그 언저리에 있는 거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나 국정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고 그 언저리의 일보다 아마 100배쯤은 더 커다란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노태우라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던 정권의 여러 가지의 기능, 이거하고 지금 한동훈 이제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던 부분은 비교가 안 됩니다. 노태우 후보는 그만큼 7년 내내, 그때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으니까 7년 내내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했던 거죠. 물론 그 2인자가 1인자한테 대들 수 있을 정도의 2인자는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친구지만 노태우 후보가 전두환 보안사령관한테 사령관실에 들어갈 때 경례를 할 정도로 둘 사이의 상하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라는 사람이 2인자였듯이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2인자 역할을 했다. 그 정도까지는 그냥 러프하게,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비슷한 점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이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건부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부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거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죠. 군부 독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건 총칼을 기반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부 독재는 기껏해야 법인데, 법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입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독재를 하려면 입법부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데요. 무슨 시행령 정치? 그거 웃기는 얘기죠.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시행령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뭘 한다고 한다면 그걸
법에다 반영해서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건부 독재가 완성된다면 그거는 민주당도 일조한 겁니다. 왜? 민주당이 그걸 통제하지 않았으니까. 50 때 입법부는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었죠. 그때 민한당은 민정당의 이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정당만 가지고도 과반이 됐고, 민한당 이중대인 민한당까지 합치면 더욱더 말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점을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정치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간과한 거죠. 자, 그 진짜 다른 점. 집권당이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르느냐?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은요,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근데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1년 7개월 사이에 비대위를 3번이나 설치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비대위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불안정하고요. 50 때는 마음만 먹으면 정권 연장도 가능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어찌 보면 결단이죠. 결단에 의해서 그때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때입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했던 거죠.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 정권은 계엄령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계엄령. 왜냐하면 4.13 호원 조치라는 걸 하죠. 4.13 호원 조치를 하고서 그 호원 조치에 대한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어진 게 60항쟁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60항쟁. 그리고 나서 6.29가 나왔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60항쟁을 계엄령으로 진압하기 위한 논의가 엄청나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그게 다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전두환 회고록, 노태우 회고록, 박철원 회고록 뭐 등등 관련자들의 회고록을 전부 다 한번 훑어보시면 그때 계엄령 회의가 수도 없이 열렸습니다. 60항쟁 그 언저리에 4.13 호원조치, 호원조치라는 게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고 그걸 막는 게 바로 호원조치였습니다. 호헌, 현재의 헌법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때의 헌법은 간선제였습니다. 이걸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그게 막 번지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까? 최악의 경우 계엄령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계엄령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가 수도 없이 열렸습니다. 그거 상세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령에 대해서 청와대, 당시 청와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사람 정도가 있었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하지 마 이거 논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엄군을 뭐 어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계엄군을 어떻게 투입한다 하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회가 뭐 6.29를 기획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회는 계엄령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직선제 요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래서 계엄령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뜻은 직선제 개헌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데에 총대를 맨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게 바로 직선제 개헌을 우리가 수용합시다.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가면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면 당시 YSDJ가 야권에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칠 경우에 정권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내지는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6.29 기획자들이, 6.29 기획자들도 거기에도 신군부의 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거는 곤란합니다. 직선제를 받아들입시다. 대신 YSDJ는 절대 합치지 못합니다.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알아듣고, 전두환 대통령의 특징, 아마 이제 이 정치의 현장을 오랫동안 취재하신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특징,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제했던 것도 누군가가 와서 쓴소리를, 정확한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하면 금방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습니다. 결제했던 것도 뒤집습니다.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그걸 뒤집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결제했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결제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당시 허화평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 몇몇이 와서 지금 우리 실정에 금융실명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자기가 결제했다고 뒤집었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저런 거죠. 신군부 시절에 호남정유가 원래 삼성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당시 상공부인가요?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삼성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다. 근데 그거를 뒤집은 사람이 있었죠. 안병호 장군이 뒤집었습니다. 이것까지 삼성에 주면 삼성 왕국이 된다. 그걸 뒤집어서 SK에 주도록 한 사람이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이고, 그 얘기를 금방 알아들은 사람이 전두환 당시, 그때가 아마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선제 대통령. 그럴 정도로 전두환 대통령의 이해력, 이건 굉장히 빠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신군부 내에서 아마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분석을 해보면 그게 그 쿠데타가 잘 됐다 못했다 이거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6.29 얘기를 한 사람한테 당신이 가서 노태우 대표, 당시 민정당 대표였죠. 민정당 대표를 설득해라. 그때 노태우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끈질기게 설득해서 6.29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런 기획자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건 불가능한 거죠. 당시 하나회는 계엄령을 기획했는데 일부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참모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해서 그걸 뒤집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뭔가를 기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정치 기획자가 윤석열 정부에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1년 7개월 만에 3번의 비대위를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 당시 야당의 분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갈등을 분열 조짐으로 보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늘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분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힘의 불균형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장악을 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지분을 일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도전을 하고 있는 정도죠. 그러나 1987년에 김영삼, 김대중 간의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2위를 했죠. 그러나 5개월 뒤에 총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이 2위를 했습니다. 제1야당입니다. 그럴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호각지세였고, 둘이 만약에 분열했을 경우에 어부지리를 노태우 후보가 가져갈 것이다. 이건 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야당 분열, 이거는 분열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우려도 견강부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노태우의 길을 가기 위한 조건. 이거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그 첫 번째,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럴지 안 그럴지 아직 미지수고, 그 다음에 또 당시 6.29를 기억할 정도의, 그러니까 다수의 계엄령 추진을 뒤엎고 6.29를 기억할 정도의 소신이 있는 정치 참모가 있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노태우의 길을 갈 수도 없고 갈 여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자, 그렇다면 뭐 노태우의 길을 가든 뭐 어떻게 되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기 나름의 정치를 지금부터 꾸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훌륭한 정치 참모가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용산과의 관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치 참모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더군다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걸 마치 신군부의 쿠데타처럼 연결해서 얘기한 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거나 무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